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더 이슈 주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도 1,180원대 후반선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밴드 최상단으로 보고 있는 1,200원 선 돌파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집중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서 발작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패닉 상태고요. 신흥국 통화는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로 추세를 보시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정확하게 54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가치로 보면은 4.6%가 급락을 한 거고요. 이 같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위안화는 2.6% 절하가 됐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또 이 부분에는 국내 경기가 많이 지금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성장을 계기로 해서 지금 환율의 밴드 박스권이 깨져 있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좀 동향이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도 발빠른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여기에서 더 커지게 된다면은 적기에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멘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다소나마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진정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중국에서는 또 위안화가 절하 고시가 나왔습니다. 0.6%나 전날 대비 좀 절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환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최근에 원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4월 이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월 이후부터 환율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요 통화 중 원화가 터키 리라와와 아르헨티나 페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평가 절하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시가 장 초반에 1,190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는데요. 그러면서 4월 이후 상승률로는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통화 대비로는 단연 가장 큰 평가 절하이고요. 신흥국 통화 대비로도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평가 절하입니다. 4월 이후 통화 가치 하락률은 터키가 12.13%, 아르헨티나가 4.28%, 브라질이 2.61%고요.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2.6%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최근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들보다 달러 대비 급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발표 이후에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 참가자들의 리스크 오프 심리가 커졌습니다. 또 국내 경기 침체 우려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달러 매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북한발 이슈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점 등도 역시 환율의 상승을 크게 부추긴 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과연 1,200원 선까지 이제 뚫어낼까가 추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연구원님의 좀 시각과 전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1,120원 선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시가가 현재 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19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185원, 1,186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른 위안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환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 결국은 위안화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달러 위안 환율이 6.9 위안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빅피겨라고 여겨지는 7위안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 역시 달러 환율도 빅피겨인 1,200원 선을 상향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역 협상의 타결 조짐이 보인다면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기 우려 속에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1,160원에서 1,180원 선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1,160원 선의 어떤 하단을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역 협상이 타결 조짐을 보인다면
1160원, 1180원 선에서 움직이겠지만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방향성의 키를 주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진행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160원 선에서 1200원 단까지 밴드 전방에 나왔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환율 본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정도로 네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이 뛰었거든요, 또 환율이. 네, 추이를 보면서 단기간에 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더 올랐어요. 네, 이런 배경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 1190원도 뚫고 가서 지금 조금 약간 고점에서 좀 밀려는 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달러 강세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봤을 때보다 한 30원 더 빠르게 올라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급등했던 거는 아까 연구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저도 제가 준비한 것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먼저는 이제 유로화가 좀 약했었습니다. 유로화가 약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흐름. 유로화가 그 DXY 내에서 비중이 거의 60%에 달하다 보니까 유로가 약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는데 그게 좀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외국인의 배당 역송금이 4월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게 뭐 10조, 13조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내국인들도 해외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주식도 좀 많이 하고 그러시나 봐요. 근데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롱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수출 부진의 국내 투자 부진, 그리고 한국 1분기 GDP 말 그대로 쇼크였었고요.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요. 분기로, QOQ로.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금리랑 사실 환율이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선진은 아니니까요. 그쪽 시장에서는. 근데 금리나 기대감이 고조됐던 분위기, GDP가 워낙에 약해서. 그리고 이 와중에 파월은 또 금리나 기대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약간 우리랑 달라진 상황들에서 조금 더 원이 더 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그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던 그런 부분들, 사실 뭐 남한 전역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타겟이 정해지면 원하는 대로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또 알려왔고, 그리고 유가는 올 들어서 30-40% 급등하고 있고요. 달러 결제가 많은데, 그리고 미중 간의 통상 이슈 하에서 이제 중국이 결국에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도 그런 맥락인데, 수출 물량을 커버를 치려면 결국 환율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미국은 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이야기들인데, 계속 뭐 중국하고 미국은 기싸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통상 이슈가 확산되다 보니까 위험자산 회피 나오고 해서 원화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대략적으로 그 원인 한 10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원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증권사 밴드 전망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전과는 상황이 또 조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전부 뭐 바보 됐죠. 지금 상단이 그때 제가 그때 얼마 전에 했을 때 1170원이 연 고점 상단이라고 했었는데, 예, 지금 거의 1190원 뭐 1200원이 금방 올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저도 바보가 됐습니다만 뭐 애널리스트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됐고요. 욕을 본 상황이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는 통상 이슈가 키인데 그로 인한 리스크 오프가 강하잖아요. 근데 해외 쪽에서는 이미 얼마 전부터 1200원 간다고 했었었는데요. 오늘 뭐 거의 10원 남겨놓고는 조금 다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국내에서는 그 전까지만 한 1470원 정도 1170 정도 막힌다고 봤는데 그게 그냥 쉽게 뚫렸고요. 이 하루에 뭐 10원씩 움직이니까 위쪽으로 뭐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분위기가 지금 뭐 1190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조금 전망은 바뀌어서 전망이 사실 좀 무의미할 것 같긴 한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지금 무역 분쟁 여파로 1210원까지는 열어두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 전환을 해서 연 평균으로 보고 있는 1131원 정도, 그 정도까지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합니다. 밴드 굉장히 넓게 보네요.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이 표를 보시면 이머징에서도 가장 약했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이 이쪽 오른쪽 구석으로 갈수록
약했던 쪽인데요. 달러 대비로. 예, 터키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뭐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로나 그렇고 2분기 이후로도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좀 안 좋았는데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글로벌하게 경기는 조금은 더 좋아질 거고요. 유동성도 좀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거고 신흥국 자산이 그렇게 되면 우호적으로 갈 거라는 건데 그러면 신흥국 자산이 우호적이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가치, 통화 가치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NH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말에는 한 1,140원 정도 뭐 이런 정도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균으로는 일단 31원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밴드를 따로 분기별로는 안 했더라고 그냥 연평균으로 두리뭉실하게 해서 제시가 됐고요. NH도 한 1,140원 수준에서 연말에 안정될 걸로 보고요. 밴드는 1,090원, 1,199원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NH는 지금 현재 원달러 시황을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연초 대비 6%, 2분기에만 거의 4% 급락한 원화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고 이 펀드멘탈이라는 게 환시에서도 분석상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은 펀드멘탈 실질 실효 환율로 좀 많이 따져놨던데요. NH는 그러니까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인데 이걸로 환산해 봤을 때 5년치 평균 대비로 지금 현재가 3.6% 저평가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균형점은 1,130원 나오니까 연말에 그 정도까지는 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NH가 펀드멘탈 상황을 분석을 잘했다고 하면 뭐 일리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버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KB 쪽에서도 원달러는 뭐 2분기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빗나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향후에 대한 분석을 또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생각을 아마 보시면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방향은 계속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동향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의 체크포인트 어떤 부분 될까요? 네, 일단 5월 18일 날 나올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관련된 재료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이 재료가 계속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누구도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시간을 5월 말, 6월 말 한 한두 달 벌어놨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뭐 글로벌 자산에 대해서 약간 좀 숨통을 틔워지게 하는 정도 재료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어쨌든 그래도 통상 이슈가 가장 핵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측에서는 좀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될까? 이 부분도 주목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정부가 지금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 안정조치 취하겠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좀 모호한 표현이어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강력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더 이제 10원도 올라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인데 그 과도하다는 변동성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라서요. 아무튼 정부 쪽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도 좀 좀 골치도 아프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정책 위반자들은 금리를 또 내리자니 환율이 더 놀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꼭 그렇게 우리가 1대1로 반영됐던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근데 여기서 금리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환율이 더 놀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권은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는 양상인데 또 지금 추경도 국회 상황을 봐서는 또 막혀 있잖아요. 통과도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텐데 어쨌든 정부 정책도 현재로서는 그냥 좀 지켜보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 의미를 뭐 어떻게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감이 안 오더라고요. 뭐 얼마까지 그런 벌어지면 조치가 들어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또 옳은 판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보는 것이 이따 전략에서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환율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수출주한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출 업종들한테는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을 또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도 좀 해보게는 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점검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분간 이런 원화 약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는 판단하에서의 전략을 세워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너무나 이건 직관적이고도 명쾌한 답이 딱 하나 있는데요. 너무 뻔하지만 뭐 이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출주들의 이익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 수지 뭐 이런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얼마 전에 채권 쪽 하면 설명드렸지만 그 환율 쪽
상황을 봤을 때는 돈이 뭐 금리 차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도 돈이 안 빠져나가고 채권적으로 돈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어떤 임계치를 향해서 계속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제 빠질 일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YTD로 6%나 원달러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연초까지 빠지면 6%나 또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금 진입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외국인 수급은 그 임계치가 어딘지를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오히려 사자가 강하게 현물 쪽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냥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일정들에서 앞으로도 남아있을 일정들 그리고 오늘 나온 상황들이 최악 상황이 다 끝난 건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는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충격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개연성들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같은 말씀 드리지만 항상 이런 국면에서는 그냥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이 개시되면 가장 낙폭이 컸던 쪽하고 가장 강했던 쪽 추세 유지 종목 업종군이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가 제일 좋은 쪽은 통신하고 섬유의복 그다음에 의료정밀 특히 의료정밀 내에 의료기기 쪽이 많습니다. 임플란트라든지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쪽 제일 많이 빠진 쪽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학 철강 코스닥 반도체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뭐 달러 자산에 조금씩 투자하셔라 이 얘기는 저번에 환율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재료고요. 그리고 이야기고 그리고 그 증시 격언에 뭐 생선 머리랑 꼬리는 고양이한테 주라고 그렇고 그리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왜 우리 앞서서 트레이딩 했던 분들이 이런 격언을 만들어 놨을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